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해보셨나요? 오늘이야말로 내 목표에 집중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성공을 이룰 거야. 의욕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죠. 이미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제는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무언가 일이 생깁니다. 휴대폰에 몇 가지 알림이 뜨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피드를 스크롤하고 몇 개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틱톡도 살짝 확인해보죠. 그리고는 벌써 몇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좌절감, 죄책감, 그리고 최악으로 패배감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는 요즘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뇌가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해 요소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가능한 한 오래 붙잡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방해 요소들입니다. 모든 앱, 모든 알림, 모든 새로운 콘텐츠가 화면에 고정되도록 만들어졌고 많이 사용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손끝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오락 속에서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오랜 시간 몰두하는 것이 강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피곤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에 시달리면서 집중하는 것이 현대 삶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단지 마음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고 함께 이 여정에 뛰어들어 봅시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스폰지밥이나 다른 간단한 만화를 보는 것이 하루의 하이라이트였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저 편안하게 앉아 가벼운 프로그램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때 말이죠. 단순했고 편안했으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지 않았고 수백 개의 영상을 스크롤하거나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삶이 한결 평온하고 덜 급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더 맑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보와 오락으로 끊임없이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끝없는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밈, 뉴스 알림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자극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음 알림, 다음 바이럴 콘텐츠를 원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 과부하는 서서히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잠깐만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 40분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허탈감을 느낍니다. 40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스크롤링이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 할 일에 집중하려면 20분의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절제력이 좀 더 강했으면 이렇게 방해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더 열심히 일하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현대의 방해 요소들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함정에 빠졌고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10분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지내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알림, 소셜미디어 피드 또는 다른 방해 요소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을 확인하거나 피드를 스크롤할 때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잠깐의 보상 때문에 계속 더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때때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해받을 때 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로를 파악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다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쉽고 즉각적인 보상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오늘날 세상에는 이러한 보상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의미 있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이러한 방해 요소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소식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중이 어려운 이유는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주의력과 창의성을 조절하는 세 가지 주요 신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집행 제어 네트워크, 기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중요성 네트워크입니다.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행 제어 네트워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관리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작업에 집중할 때 이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를 때 이 네트워크가 몸에 물 마셔야 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주의를 통제하여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로 아무런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휴식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할 때나 잠들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뇌에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성 네트워크는 집행 제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주변 자극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방해 요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집행 제어 네트워크는 피로해지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방해 요소에 휘둘리게 되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순환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 알림을 꺼두거나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 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알림 없이 10분 동안 한 가지 작업에만 몰두해 보세요. 그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훈련해 보세요. 뇌는 습관을 통해 변화하므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짧은 휴식을 통해 뇌를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를 잠시 쉬게 하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뇌의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집중은 요즘 세상에서 도전이 되지만 그 도전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방해 요소가 많고 우리의 뇌가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뇌에 있는 방해 요소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집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